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 시즌에 돌입한 것 같아요. 지금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조금 우울해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좀 다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 시장은요, 항상 좀 약간 변화가 계속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쩔 때는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안 좋은 시기가 지나고 나서 좋은 시기가 오듯이 바로 이런 시기를 좀 잘 보내셔야 나중에 좀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역시 조금 이제 올라갔는데 이 국내 증시는 오늘 아침부터 해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여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아래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샵 3989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하지만요. 가급적이면 전화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자를 주시되 가급적이면 전화로 이용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공부 차원에서 좀 설명도 많이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을 잠깐 볼 텐데요. 자,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아침부터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0.78% 하락한 278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 2800선을 계속 넘기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내려와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보다 조금 더 아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1.6%가량 하락을 했고요. 현재 83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거래소 시장은 그동안 좀 올라갔으니까 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참 기분이 좋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올라갔지만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회,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완전히 기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보다 너무나 지금 말을 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제 시세가 기우기 시작했고 이 표심이 그쪽으로 기운다는 건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시장은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장이에요. 거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들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기존 바이든 대통령의 이게 정책, 인플레 감축 법안이 완전히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행보들이 다 중단되고 새롭게 바뀝니다.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11월 대선까지는 아직 남은 기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지율의 어떤 표심은 언제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올라갔지만 장중에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큰 변동폭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이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불안하다면 대형주조차도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은 좀 눌러주는 자리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눌림목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눌렸을 때를 좋은 종목들은 사실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진
최근에 떨어진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약간 좀 저평가 수준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잡고 좀 올라가다가 눌리는 종목들이죠. 차라리 그런 종목들 쪽이 오히려 다음 시장을 대응하는데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책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다운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상담 지금부터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어디에서 어떤 분이 강연회를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연의 취지를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각각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지금 좀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구미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게 되었거든요. 구미는 제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좀 좋은 기회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 강연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제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바로 천안 쪽에서 강연회를 잡았습니다. 자, 천안 강연회는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지만 천안 일요일 날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번 천안 강연회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제가 가게 되었으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결코 쉬운 장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장이고 그리고 이 장을 잘 보내야지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전략들을 바로 이번 주 강연회장에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해주신 만큼 제가 좋은 내용들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구미하고 천안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지금 전화 신청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시면 거의 100% 전화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0분, 40분까지도 가능해요. 최소한 30분 정도 또는 조금 이후에도 전화 상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고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02-2638-3985번 지금부터 전화 들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노십자고요. 네. 매수가는 12만 원이에요. 네. 10%고. 근데 이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수익 네. 조금 났다가도 못 팔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네.
갈까 싶어서요. 요즘에 제약주 움직이는데 녹십자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또 녹십자 이 종목이 원래 네. 제약주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계시죠? 상승과 네. 하락의 사이클이 있다. 이 네. 방송에서도 많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녹십자도 역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주 항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테마라는 게 어떤 신규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그 테마 안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어떤 종목이냐면 실적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약간 이제 위험한 종목들 있죠. 그런 네.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요. 그죠? 네. 녹십자 괜찮아서 산 건데 너무 안 음. 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19년도, 2020년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코로나 때 있죠. 그때 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녹십자는 처음부터 막 올라갔던 종목은 아니에요. 네. 지금 녹십자도 지금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실 초기부터 해서 계속 막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막 올라갔는데 녹십자의 경우에는 올라가다가도 좀 옆으로 몇 개월 동안 또 좀 길게 몇 개월 횡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튀어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볍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가벼워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이 가격은 문제될 가격은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오히려 만약에 제약바이오주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많은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또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만약에 불안한 사람들은 사실 녹십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지금 완전 적자 때문에 지금 허덕이는 종목들 있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 불안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녹십자는 12만 원 아래에서 올라갔을 때 뭐 본전 왔다가 또 떨어졌다. 이 네.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 항상 이 과정이 횡보하고 나서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저는 조금 기다리셨잖아요. 좀 아쉬우니까 네. 저는 이거 그냥 가져가셨다가 좀 나중에 좀 더 큰 수익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얼마까지 보면 음. 될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면 이제 13만 원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근데 네. 13만 원이라고 해도 13만 원까지 왔다는 건 이 가격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잡고 보시되 만약에 13만 원까지 왔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세가 좀 강하고 녹십자도 막 수급이 막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14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때 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어. 주식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보면은 시장은 뭐 코스피는 좀 올라가도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죠? 다른 종목들도 아마 움직이지 않고 뭐 오히려 많이 빠졌을걸요. 그죠? 대부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녹십자의 경우에는 이 종목 한해서만 보면은 그렇게 불안하게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밑으로 계속 흘러가지고 좀 저점 오면은 네. 좀 더 사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뭐 추가 매수는 네. 사실 지금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네. 만약에 진짜 뭐 네.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그러니까요.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아.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좀 내려올 것 같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일단 13만 원 목표 주가 보시고 이 물량 네. 그대로만 가져가세요. 네. 네, 나중에 13만 원 알겠습니다.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녹십자 상담 알아봤고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셔도 다 상담 가능하다는 거. 자, 수화기 드시고 전화 그리고 문자는 유료 100원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네. 그 에브리 보시고요. 네. 19,540원이고 10%입니다. 19,540원이요. 540원. 네네. 지금 10원 차이인데요. 오늘 사신 거 아니죠? 네, 아니고 네. 그 좀 산지 좀 오래됐어요. 산지 네. 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제가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를 했나 봐요. 오늘 가격이고 네. 제가 27,000원에 산 거를 지금 오늘 아. 가격을 보고 잘못 얘기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게 오늘 네네. 가격하고 똑같아가지고 예전에 네네. 샀으면 이 가격이 언젠가 제가 지금 아, 궁금해가지고. 네네. 27,000원에 샀는데. 27,000원 사셨어요? 네네. 비중은 10%가 맞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27,000원에 그러면 지금 꽤 오래됐군요. 네네. 아이고. 왜 이거 혹시 그때 제가 보니까 그 매수를 혹시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때 그냥 TV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길래 음. 그냥
괜찮다고 하길래 사볼까 해서 샀다가 계속 그래요. 흘러내려서 그냥 계속 어. 가만두고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TV에서 하루에 몇 네네. 종목이나 추천이 될까요? 많이 TV 하는 것 같아요. TV 돌리다 보면은 계속 추천이 나와요. 종목 추천, 그죠? 네네. 그 종목들이 추천을 한다는 건 이제 안 좋은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네. 좋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종목들을 각각이 갖고 와서 소개를 해줄 텐데, 근데 이제 하루에도 제가 이제 짐작했을 때는 하루에도 거의 한 100종목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네. 저는 그래서 TV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TV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어쨌든 TV에서 추천을 하지만 사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TV에서 추천을 하는 종목들은 이제 이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이제 업종 안에서 종목들이 계속 추천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현재 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네. 차원에서는 보는 건 좋은데 그 종목을 사지 마세요. 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에브리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전에 AI 이제와 관련해서 이 제스처와 관련된 그 특허 출원 소식이 한번 그 초에 있었어요. 올 초에.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다음 로봇 관련주들은 테마가 항상 만들어지고 주가가 또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주가도 실적이 따라주지 못한 주가 상승은 뭔가요? 결국은 거품일 뿐이에요. 기대감에 의한 거품이죠.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의 경우에도 원래 현재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의 가격은 대략 13,000원에서 14,000원대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현재 19,000원대잖아요. 네. 그렇죠.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면 이 가격도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오히려 감소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테마가 오지 않는 이상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을 지금 그 대신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그 로봇은 앞으로 산업의 성장은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시간이 좀 걸려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등 한번 탁 올라올 때 시세가 좀 강하게 팍 올라갈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목표 주가는, 목표 가격은 제가 볼 때 27,000원 매수 가격이죠. 네. 27,000원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 종목은. 조금 네.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작으시는데. 자, 네. 괜찮아요. 항상 사람들이 다 실수 안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되게 걱정할 종목 정도는 아니니까 힘내시고 올라오면 반드시 파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24만 8,500원에 10%. 248,500원에 사셨어요. 예, 예. 아이고. 아, 최근에 사신 거 맞죠? 예, 예. 근데 최근에 혹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예, 그죠? 이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 떨어졌다가 또 양 반등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떨어졌기에 그 다음날 요 반등하지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있죠. 하루짜리 반등을 기대하시고 단타로 들어가셨군요. 아버님. 예. 아유. 자,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맞아요. 그 주가가 이 고가권에서 있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지금 예. 신고가 한 번 더 올라가도 신고가예요, 그냥.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로 매매하는 게 맞는데 그 대신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올라갈 때도 분명히 조금 올라가면 파실 거였잖아요. 예. 떨어질 때는 근데 이거를 하락이 폭을 크게 감내야 한단 말이죠. 올라갈 때는 예. 예를 들어서 3%만 올라가도 팔지만 떨어질 때는 한 6%, 7%, 10%가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했으면 위로 왔을 때, 아래로 왔을 때 조금 이제 그 기준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이 상관없죠. 아무리 많이 흔들렸으니까 이미. 근데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 갑자기 급락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들어갔다면 짧게 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해외 수출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럽 지금 이제 중동 쪽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다면 평화적인 부분에서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한 국방력을 강화시키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전쟁이 나고 하면 혹시나 우리도 혹시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이 그 국방 쪽을 이제 그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산주들이 수출이 또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7월 1일부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혹시 중국에서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리고 방산 쪽과 관련된 이제 소재 쪽이죠. 그 수출 금지시켰다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아니요. 네. 네. 7월 1일부터 지금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방산주라든지 우주항공 쪽은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그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공급 차질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차트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식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많이 좀 고려해서 그걸 따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은 22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지금 25만 원에서 저는 짧게 끊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전화 연결되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한국전력. 네, 근데 너무 오래돼서 네, 너무 오래돼갖고 네. 이거를 지금 그냥 얼마 그걸 매수 끊어야 가격하고 될지. 비중이 얼마세요, 어머님?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25,000원이고 네, 30%예요. 25,000원에 30%요. 예. 지금 이제 근데 말씀을 너무- 지금 다 못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너무 오래됐고 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이거 정리를 할까? 예. 뭐 이걸 지금 이제 고민하신 건데 그 말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게 근데 오래된 종목들은 솔직히 이제 어머니도 포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포트에 종목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오래된 종목들이 많으실 걸요. 예.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된 종목들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 이미 다 손절 다 해서 그래서 없는 거지. 대부분 다 오래된 종목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래, 그 오래된 혼자 사는 종목이 게 낫겠어요. 네, 성격이 좀 급하신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얘기까지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래된 종목들 중에서는 올라가지 못할 종목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건데 하지만 올라갈 종목이라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보시면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사람들이 아마 부러울 거예요. 저 종목 내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네.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보면요. 굉장히 오랜 동안 주가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 8만 5천 원까지 했다가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당시에 그 5만 원대 했던 종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갔냐면 2만 원, 2만 3천 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6만 5천 원까지 단번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국가스공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이라도 진짜 지그치게 팔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도 아예 저건 사지 마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이제 막 따라붙어 갖고 지금 막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전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올라갈 종목들은 어떻게든 어떤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좀 불안하고 실적도 적자고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들리죠.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만약에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는 한국전력이 만약에 망한다면 우리나라 전기는 누가 공급합니까? 그죠? 네. 근데 만약에 한국전력이 이 적자로 인해서 만약에 망하는 상황이 생기면 민영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삼성이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이 회사를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간다 버티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전기요금은 또 인상되고 하면서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파는 건 나중에 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져가시고 이거 팔고 다른 종목 분명히 사실 거란 말이죠. 그거보다 네. 나아요. 이걸 가져가시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25,000원 오면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이라도 그냥 팔고 그냥 나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들고 갈까? 정말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버티다 안 되겠다 팔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징글징글해요. 진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돼요. 시장도 지금 별로 지금 좋진 않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 네, 기다렸다가 나중에 2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저는 들고 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면장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호텔 신라가 6만 5천 원에 20%인데, 네. 아유, 차트마다 뚝 떨어져가지고요. 생각도 안 올라가네요. 이거 뭐, 음. 놀러도 많이 가고, 뭐, 면세점에서도 뭐 사고 이런다는데, 왜 호텔 신라는 안 올라가나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자, 지금 호텔신라라는 이제 회사가 네, 굉장히 좀 이제 주가가 다른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갔죠. 최근에. 네. 근데 호텔신라 이 유통 쪽은 왜 안 올라갔을까? 이게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중국 증시 혹시 보셨어요? 중국 증시는 모르고, 네, 이게 지금 미국은 중국 뭐 증시- 잘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예요, 이게. 네. 중국 증시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쪽이 또 중국하고 많이 엮여서 화장품 소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화장품주는 중국 관련주를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그 화장품이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몇 배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 진출하고 이제 우리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좀 영역이 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영역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이제 그런데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면세점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무역 분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도 좀 꺾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늦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65,000원이시면 지금 가격은 팔 필요는 없어요. 아마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최저점 부근은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5만 원대 부근에서는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갔을 때가 아마 최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뭔가 타이핑 마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신가 봐요. 자, 그래서 아닙니다. 네. 호텔신라는 위쪽으로 65,000원까지 저는 가져가시는 게 20%니까요. 비중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어느 순간 올라와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멘토님, 네. 호텔 신라를 얼마까지 봅니까? 65,000원 오면 그때 그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 제가 그때 이제 65,000원까지 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65,000원까지 먼저 보시고 65,000원 매수가 오면 그때 제가 새로운 목표가를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상담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아, 그러면은, 네. 저도 너무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언제도 네. 한번 뭐가 많이 내려가 팔으니까 팔고 나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그래 네. 생각하고 제가 네. 안 팔고 있었는데, 네. 아유, 자꾸 갈수 오늘도 또 떨어지고, 뭐 내일도 떨어지고 이러니, 오늘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네, 오늘도 지금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예전에는 좀 흔들면 그냥 나가 떨어졌었어요, 그냥. 근데 네. 요즘에는 결국은 파니까 다시 올라오더라. 이런 걸 알다 보니까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개인들을 더 그랬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조금 더 조정을 더 주는 거죠. 더 힘들게. 개인들 물량이 나오게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호텔신라는 여기까지 왔다면 이건 가져가셔야 돼요. 네. 아, 그럴까요? 네. 나중에 네. 65,000원 꼭 옵니다. 그때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강연 일정 한번 다시 보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바로 제가 구미 쪽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제가 구미 처음 가기 때문에 아마 그 강연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뵈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가 처음 가신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 강연회에서 준비해서 갈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구미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많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제가 천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역시 천안도 오랜만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오시는 분들 역시 많은 도움 되실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11시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일찍 오세요.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자, 일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들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다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도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40분 전까지는 여러분들 상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02-2638-3985번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보인가요? 네이버 네. 179,600원 30%요. 179,600원에 30%요. 네네. 아, 네이버. 자, 지금 보니까 한 5월쯤인가요? 매수하신 게? 네네. 5월 말쯤에. 네. 혹시 뭐 매수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30%를 매수하셨는데. 저점이다 생각하고서는 네,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 가져가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음. 들어갔거든요. 자, 그럼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상 기다리라고 하지 대답. 않을까요? 위험하다고요? 기다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작정 기다리라 이게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약간 의심이 좀 가요, 이 종목이.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많이 올라갔다 빠진 종목들 있죠. 네. 그죠? 삼성전자도 예전에 이 과거 증권사 쪽에서 나온 발간된 보고서들을 보면요. 그 2020년도 말쯤이죠. 그리고 2021년도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연말부터 연초까지 최고점이 나왔어요. 그때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도 막 상향하고. 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때가 역사적인 고점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를 믿고서 매수한 사람들은 고점에 물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있죠. 정말 많이 빠졌을 때 그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와요. 이미 되게 많이 빠졌는데 또 불구하고 네. 그런 경우에 보통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되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라인야후 사태가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문제이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제 상황을 보면요. 그 전에도 20만 원 정도의 가격 부근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서 이 46만 원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코로나 이전 주가로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죠? 회복을 다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매수를 하셨고. 근데 라인야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그 라인야후를 그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그 자금 능력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인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사실 그 라인야후 쪽에 대한 기술은 다 네이버의 기술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야후를 키워온 게 사실 네이버고, 그다음에 보안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터졌던 거잖아요. 그죠? 정보 유출 사건. 그게 한국 기업에서 터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미국의 보안 업체에서 터진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의 보안 업체에서 보안 유출 사건이 터진 거라 어느 국면으로 다시 이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에서 나스닥에 그 네이버 웹툰이 상장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에서 공모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돈이 또 들어오는 건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그 뭐 목표가를 하향했다라고 해도 결국은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위에 뭐 26만 원, 25만 원 이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의 고의성이 좀 보이긴 해요. 이제 주가를 좀 밀리기 위한.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서 좀
저는 최저점 어디 부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위쪽으로 17만 9,600원이라고 하면 저는 19만 원까지 일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네. 그리고 19만 원 오면 그때는 다시 정상적인 그 주가 상황으로 가겠죠.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단순하게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 제작되는 게 다 그 네이버 웹툰으로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크게 이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는 저는 19만 원 목표가 나중에 오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HPSP 네, 45,700원에 15%요. 45,700원에 15%요. 네. 자, 45,700원 15%. 자, 그러면 지금 HPSP는 사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한 뭐 많이 됐다면 뭐 두세 달 정도, 그죠? 그 안에. 네, 한 3달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쯤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의 지금 저정을 좀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네. 좀 쉬어가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 그랬었는데 네. 지금 지금 좀 어떻게 불안하죠? 해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 추매를 해야 되나. 일단 지금 AI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좀 살아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유독 많이 흔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유행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유행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뭐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는데 갑자기 일자바지가 하루 만에 유행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유행은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이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속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HPS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신선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주가는 좀 저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37,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꼭 매수가에 꼭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흐름을 잠깐 보면 이제 떨어질 때도 여기서 고점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고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고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고점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HPSP는 지금 다음 고점이 나올 때는 제가 볼 때 4만 원 정도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냥 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4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게 4만 1,000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지 이거는 힘에 따라 달라요. 그때 올라갈 때. 그래서 4만 원 위쪽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어떤 저는 종목인가요? 파라다이스 15,340원에 10%요. 15,340원에 10%요. 네네네. 15,340원이면 네. 지금 15,340원이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5월이나 4월쯤에 사신 건가요? 네네네네. 그래요. 네. 자, 일단 파라다이스가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이제 좀 내려와 있긴 해요. 네, 근데 맞아요. 파라다이스는 단기로 봐서 결과물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좀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요. 예. 앞에서 아마 이제 신세계 네. 상담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못 봤어요. 못 그거를. 봤어요. 다시 네, 한번 네. 이제 중국 증시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중국 증시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예요. 그죠? GK에도 그렇고요. 네. 그럼 외국인들 중에서 VIP 매출은 중국 쪽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래요? 경제가 조금 이제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좀 눌린 거거든요. 네네. 이건 다시 올라와요. 결국은 그래요? 예. 중국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근데 지금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 11월까지 대선 남아 있고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수한 가격 15,340원이면 15,550원 이제
15,500원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때 오면 다시 한번 네. 상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보유. 15,500원이요? 네, 15,500원입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이 가격 오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표님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금양, 금양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3,000원에 10%입니다. 83,000원에 10%요. 예. 아, 오늘 언제 사셨어요? 언제? 그 며칠 됐거든요. 얼마 좀 됐어요. 그러는데 네, 좀 네. 여학전에 좀 올라가지고 네. 좀 한 5%는 팔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 10%가 남았는데 네. 이게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솔직히 어떻게 저는 그 올라갔을 때 다 팔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아, 요거,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금양도. 네.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업황이 변했다면 그 업황에 따라가야 되겠죠, 주가는. 지금 금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금양이 주가가 당장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어요. 오히려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냥 보내시고요. 네.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손절가는 78,800원만 잡아두시면 돼요. 네. 79,000원 잡아주세요. 79,000원. 네. 그리고 네. 위쪽으로 반등 주면 매수 가격이 83,000원이죠. 83,000원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그때- 길게 끌지 마시고 단기로만. 네네네. 단기로만 반등 나왔을 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네. 정리하고 나오면 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2차전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폭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네. 만약에 업황의 변화가 없이 정말 좋아질 거라는 진짜 완벽한 어떤 그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면 그러면 사도 괜찮아요. 모아가면 되죠. 근데 네. 지금 당장 미국의 눈앞에 11월 달에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차전지 쪽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당연히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좀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건 2차전지 쪽은 지금 앞으로도 더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그러면- 저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79,000원 되면은 추가 매수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팔아야 되고 된다니까요. 거기서 떨어지면 7만 원이든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팔아야 돼요. 팔고 그런데 나왔어요. 83,000원 오겠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가능성은 있다. 네,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네, 올라오는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이번 주 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들 때마다 좀 힘내시고 이번 주 시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